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책, 인문학이 들려주는 트레이딩 원리를 가지고 인문학을 통해 트레이딩과 자본시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죽음과 삶의 문제이며 존립과 패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들에게 매우 친숙한 손자병법, 맨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병법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손자병법은 전쟁을 경계하는 말로 문을 엽니다. 손자병법의 저자 손자는 전쟁을 경계하는 말로 문을 열어 독자들에게 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쟁을 벌이지 말 것을 주장하지요. 손자는 병법가이자 오나라 합려 밑에서 군사를 지휘한 장수임에도 무작정 무력 사용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강경론자로 알려진 존 볼턴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보좌관은 분쟁이 발생하면 무력 사용도 불사하는 주장을 거침없이 토해내는 것에 비해 손자는 도리어 무력 사용을 경계했다는 점은 걸핏하면 무력 사용을 외치던 이들과 무척 대비될 뿐 아니라 군인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와도 거리가 있습니다. 손자는 될 수 있으면 전쟁은 피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지지 않을 전쟁을 수행하라고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뜻을 펼치기 위해 그의 주군으로 삼은 오나라 임금 함려를 비롯해 손자 병법을 읽을 잠재적인 독자들에게 전쟁을 부추기기보다는 이렇듯 될 수 있으면 전쟁은 피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지지 않을 전쟁을 벌일 것을 주문합니다. 2500년 동안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병법서를 지은 저자이자 병사들을 이끄는 장수임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백전백승의 비책 대신 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수였던 손자는 직접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했고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는 왜 시작부터 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전쟁 결정 여부를 신중히 생각하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혼란했던 시대로 춘추 전국시대를 들지요. 춘추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친 말로 중국 역사에서 대전환기이자 극심한 변동기였습니다. 손자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가운데 춘추시대를 살았는데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면서 전쟁의 비극과 전쟁의 불가피성 모두를 인식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춘추시대를 살면서 누구보다도 전쟁의 참혹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손자는 전쟁 그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손자 병법이라는 병법서를 쓰지 않았겠지요. 전쟁에 대한 그의 생각은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는 마오쩌둥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위대한 사상가와 철학자 가운데 전쟁을 반대한 이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직접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수이면서도 전쟁에 비판적인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손자 역시 제자 백가 가운데 병가를 대표하는 사상가이면서 전쟁터를 누빈 장수였습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겸해주의자 묵자가 있습니다. 손자는 전쟁의 참혹함을 말하면서 신중히 생각한 다음 전쟁을 치를 것을 주장한 데 비해 묵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손자가 전쟁을 신중히 생각한 뒤에 결정할 것을 주장한 신전주의자라면 묵자는 남의 나라 공격을 반대하는 비공을 주장했습니다. 비공은 겸해주의자인 묵자와 그가 이끌었던 묵가의 핵심 사상이라 할 수 있지요. 워게임이란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컴퓨터를 비롯해 어떤 도구를 사용해 실제 또는 가상적인 군사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고안된 규칙 등을 말하지요. 모의 군사 작전인 워게임은 제2차 세계대전 가운데 미드웨이 해전을 앞두고도 일본 해군이 벌였는데 여기에서 미군의 기습으로 일본 쪽 항공모함 3척이 침몰할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워게임은 현대전뿐 아니라
고대에도 전쟁을 앞두고 펼쳐졌는데 손자 병법을 지은 손자가 워게임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문헌상 최초의 워게임은 묵자가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는 운제라는 공성무기를 가지고 송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초나라가 송나라를 침공할 것이란 소문이 묵자의 귀에도 들어가자 그는 전쟁을 막기 위해 초나라를 향해 열흘 밤낮을 달렸다고 합니다. 묵자는 초나라 해왕을 만나 전쟁을 만료했지만 초나라 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에겐 운제라는 신무기가 생겼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묵자는 공성무기 운제를 고안한 공수반을 불러 사상 처음으로 워게임을 펼칩니다. 최초의 워게임은 아군끼리가 아니라 적군의 장수와 펼쳐졌네요. 현대에서 워게임은 군사 작전 등을 점검하고 결국 가상 또는 실제 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최초의 워게임은 전쟁을 막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묵자는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러 성벽을 만들고 나뭇가지를 성을 방어하는 장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초나라 해왕 앞에서 공수반과 함께 최초의 워게임을 벌입니다. 공수반이 공성무기를 변화시켜가며 여러 번이나 성을 공격했지만 묵자는 그때마다 잘 막아냅니다. 결국 더 이상 성을 공격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공수반은 말합니다. 선생님을 공격할 방법을 알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묵자도 나도 그 방법을 알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꾸하지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해왕은 그 방법이 무엇인지 무척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묵자는 공수반의 작전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면 송나라에는 성을 지킬 작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성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제자들은 이미 성을 지키는 기계를 가지고 송나라 성 위에서 초나라 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죽여도 그것까지 없앨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초나라 해왕은 송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포기합니다. 묵자는 최초의 워게임을 적장과 벌임으로써 전쟁을 막았습니다. 현대에선 적을 이기기 위한 작전을 점검하기 위해 워게임을 진행하는 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인데 겸해주의자 묵자의 모습은 여러 가지를 생각게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들만의 워게임을 적어도 한 번쯤은 벌였습니다. 얼마 전 고3 학생들은 대학 수능시험을 치렀는데 수능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모의고사를 봤지요.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적어도 한 번은 모의고사를 봤을 것이고 이는 학생들의 워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금융시장에선 이른바 주린이를 비롯해 각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모의 거래가 권장되고 있지요. 주식 현물 거래, 특히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을 거래하기 전에 모의 거래를 해보지 않은 투자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들 가운데는 모의 거래 따위는 과감히 생략하고 곧바로 금융시장에 발을 디딘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투자하려는 시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거래에 임한다면 거래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살짝 의문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쟁을 직접 치르는 장수이면서도 전쟁에 비판적이었던 손자와 묵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손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백전백승의 비책을 말한 바 없고 도리어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큰 일인지 강조했고 묵자는 최초의 워게임을 진행하면서 전쟁을 막았습니다. 인문학이 들려주는 트레이딩의 원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손자와 묵자에 대해 한 번 거론했다고 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해 언급할 때 필요하면 그때마다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손자 병법이 그랬듯이 이 책도 시작을 전쟁을 경계한 손자 병법의 첫 마디를 인용했습니다. 손자 병법에 담긴 여러 내용들은 앞으로 전개될 주제에 맞춰 그때그때 소환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켈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